광주 북구을 임내현 의원이 국민의당 첫 공천 탈락자로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2차 컷오프 명단을 발표합니다. PC방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케냐 국적의 외국인이 붙잡혔습니다. 불법 도박을 하던 캄보디아 외국인들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야구 팬들이 기다렸던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광주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신인급 선수들이 인상적인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남부대에서 치르는 방안이 유력해졌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다이빙 경기를 치르는 안은 안전성 문제로 보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두 번째 현역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의 임내현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컷오프 명단을 발표를 하루 연기했습니다. 윤고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의 현역 컷오프 1호는 광주 북을 선거구의 임내현 의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임 의원은 여론조사와 현장 면접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전화 면접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임내현 의원으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에 이어서 광주 전남에서는 두 번째 컷오프로 공교롭게도 광주 북구에서만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목표로 내건 현역 컷오프 비율 20%에는 못 미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발표 일정을 하루 연기했지만 2차 컷오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선 지역 발표에서 호남을 제외하면서 깜짝 인사의 발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좀 다 정리가 되면 했으면 좋겠다. 지금 광주 지역에 뭐 새로운 유능한 젊은이가 지금 서류 준비 중이에요. 국민의당은 광주에서 수기 배심원제를 통해 현역들을 추가로 걸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권 통합과 연대 논란 속에서도 호남에서는 인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두 야당은 오는 13일부터 경선을 시작해 후보 추리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야권 통합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광주에서 야권 연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제야시민사회단체는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 호남에서는 자유경쟁, 비호남에서는 야권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더민주, 국민의당 양당 대표에 오는 12일 공개면담을 제의했습니다. PC방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케냐 국적의 외국인이 붙잡혔습니다. 불법 도박을 하던 캄보디아 외국인들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PC방 종업원과 외국인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얼마 뒤 종업원 37살 김모 씨는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케냐 국적의 외국인 28살 A씨. 종업원을 마구 폭행한 뒤 쇠젓가락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용의자는 1차 범행을 한 뒤 1시간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PC방에 온 손님을 대상으로 2차 강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손님 21살 박모 씨의 점퍼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겁니다. 그 남자애기가 사생팀 들어와서 전 핸드폰을 빌려서 신고를 했거든요. 애기가. 근데 그 애한테 그 사람 그 흑인한테 오다고 핸드폰 뺏기고 맞았다 하더라고요. 용의자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인제에서 열린 유네스코 국제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했다가 귀국을 포기하고 현재 난민 인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가 금전적인 부분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 주인을 만나면 강을 빼주라 했거든요. 100만 원에 사는데 주인은 집주인한테 빼달라고 아들을 줬다고요. 주인이 75만 원을 줬다고요. 불법 도박을 하던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16명도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광주 광산구의 한 빌라에서 판돈 1,000여만 원을 걸고 속칭 아방웅이라는 캄보디아 전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살인과 강도폭력 등으로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모두 467명에 이릅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2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경찰청 외사계는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35살 정모 씨 등 업주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 등은 광주 광산구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태국 여성 A씨를 유인해 감금한 뒤 지난달 25일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취업을 위해 입국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야구 팬들이 겨우내 기다렸던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광주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신예급 선수들이 인상적인 실력을 선보여서 올 시즌 활약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입단 5년차 중고 신인 투수 김윤동이 찌르는 날카로운 직구에 LG 타자들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중간 게트로 나선 대졸 신인 서덕원도 깜짝 호투를 선보였습니다. 팀의 유일한 안타이자 시범 경기 첫 안타를 만들어낸 최원준까지. 비록 첫 경기에서는 졌지만 신인 선수들이 기대를 갖게 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첫 시범 경기 응원에 나선 팬들은 오랜만에 야구 갈증을 풀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좀 기다려오셨어요? 계속 기다렸어요. 어제도 비 그치기만을 기다렸어요. 겨우내 FA 영입 없이 기존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전력을 쏟았던 김기태 감독. 시범 경기 첫 경기에서도 답답한 공격력을 보였지만 시즌이 시작되면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체력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타구의 질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렇게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낫다고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는 개조를 통해 야구장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들이고 테이블석을 늘리는 등 야구장 개선 공사를 끝냈습니다. 네, 그동안 그 테이블석들이 너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석을 기존의 297석에서 586석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프로야구가 개막하는 4월 1일 전까지 기아 타이거즈는 모두 17경기의 시범 경기, 그중 12경기의 홈 경기를 통해 기량을 점검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2019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남부대에서 치르는 방안이 유력해졌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임시 수조를 설치하고 다이빙 경기를 치르자는 안도 검토되지만 안전성 문제로 보류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2019 세계 수영대회를 어디서 치를지 검토하는 1차 용역안이 나왔습니다. 주 경기장을 각각 월드컵 경기장, 남부대 국제수영장, 김대중 컨벤션 센터로 하는 3가지 안에 김대중 센터와 남부대를 섞어 활용하는 안 등 4가지입니다. 모든 안이 장단점이 있어 묘안이 나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나마 관중석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을 활용하는 안이 다시 가장 유력해졌습니다. 피나가 요구하는 최소 관중석 만석을 확보하려면 어차피 4가지 안 모두 관중석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경기장 시설을 제대로 갖춘 남부대 외에는 100억 원가량의 임시 수조까지 필요해서입니다. 그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임시 수조를 놓고 하이다이빙 종목을 치르자는 안도 내부 검토됐습니다. 이 경우 문화전당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가 생기지만 안전성 확보가 쉽지 않아 보류 중입니다. 수영대회 최종 용역은 오는 6월 마무리되지만 예상 규모의 주요 변수가 될 피나 측과 관중석 수 협상 등이 남아있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가 전공로 가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시작한 가운데 투표 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는 점심시간에 시청 간부들이 부서원들의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구내 식당에 동행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합원들의 9시 출근과 6시 퇴근을 종용하면서 투표 참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론 시범 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고흥에서 무인기 상용화를 위한 시험 비행이 오늘 처음 진행됐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공역이 확보돼 드론 연구 개발과 관련한 광범위한 테스트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정찰용 무인기가 하늘을 향해 수직 상승합니다. 불과 몇 초 사이 상공 200m까지 올라간 드론은 주변의 지형 지물을 촬영하고 지상에서는 모니터를 통해 영상을 기록 분석합니다. 드론 시범 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넉 달 만에 고흥에서 첫 시험 비행이 진행됐습니다. 시범 사업자에 선정된 광양의 한 민간업체는 앞으로 2년 동안 군사용과 산업용 무인기 연구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IR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야간 촬영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바람에 얼마 정도 비행이
자체가 견딜 수 있는지를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무인기 전용 공역은 모두 5곳. 이 가운데 대규모 간척지를 끼고 있는 고흥은 380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습니다. 해안 감시와 국토 조사용 무인기는 물론 물품 수송 등 상업용 드론 개발에 필요한 광범위한 시험 비행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도서지역 물품 수송,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검증해야 될 범위가 넓어지고 난이도가 높아지면 고흥지역이 그 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와서 다음 달부터는 농업용 무인 방제 헬기를 생산하는 충북 청주의 한 업체도 고흥에서 성능 테스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하루에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 얼마나 이용하시나요? 지난해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컴퓨터는 일주일 동안 평균 12시간을 이용했고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스마트 기기는 하루 평균 8시간을 이용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용하는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 어떤 자세로 이용하고 계신가요?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이용할 경우 거북목 증후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사진처럼 목을 거북이처럼 앞으로 쭉 뺀 자세는 뒷목이나 어깨 결림 등 통증을 가져오는데요. 근육량이 적은 나이 든 사람일수록 많이 걸리고 자세 교정도 어렵습니다. 거북목 증후군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스트레칭이죠.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서 한 손은 턱을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뒷목을 잡아 고개를 서서히 뒤로 넘겨주는 자세는 목 근육을 풀어주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아무리 효과적이어도 가장 좋은 방법은 이용 시간을 줄이는 거겠죠.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서창 지역 고속도로 반대대책위원회는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구 벽진동을 시점으로 건설되는 광주 강진 간 고속도로 기본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서청 지역의 경우 군사시설과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 수십 년간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데 다시 고속도로가 관통하면 영구히 낙후 지역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광주 서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전남대는 오는 10일 2016년 도시 텃밭을 개장합니다. 나주시는 의료 취약계층과 독거노인들을 위해 전남약사회와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추억의 7080 충장축제가 2016년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콘텐츠 분야 우수축제로 선정됐습니다. 고성 다양 대축제가 4년 연속 축제 경제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지역 구급차 한 대가 담당하는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119 구급차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 있는 구급차는 모두 90대로 한 대당 담당 면적이 137제곱킬로미터로 강원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넓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시골 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구급차 증차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담당 인구가 적어 쉽게 늘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가 76개 법인 택시 회사에 대해서 택시 서비스 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택시 관련 민원과 다툼이 줄어들지 않아 평가반을 구성해 법인 택시 회사의 서비스를 평가하기로 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사항은 전화 민원과 불법 개조 적발 건수, 친절도, 직원복지 등 8개 분야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가 은퇴자들을 위한 금융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의는 은퇴와 관련한 금융지식, 생활정보 위주로 편성되며 은퇴 재무 설계와 소득, 지출 관리, 그리고 재취업 상속 증여와 관련한 법률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월 24일부터 매주 목요일 상무지구 카네기 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리며 6주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